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6화 투어. (1911년) 서간도에서의 첫 해였다. 계십니까? 계세요?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가 아파요. 서간도로 온 첫 해 아이를 잃었다. 약을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아이는 숨을 거뒀다. 고통에 몸을 뒤틀며 눈을 감았다. 죽은 아이의 뱃속에 회가 가득했다. 어찌 이랬어. 이제 겨우 6시입니다. 6시. 이 아이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아가. 회의가 찾아왔다. 고대광실의 따뜻한 이불과요, 육지의 고기, 바다의 어물, 양존옥답의 곡식,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던 고향의 집을 두고 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연유로 이 낯선 이국의 땅에서 생사를 도려내는 고통과 맞서야 하는지 명분마저 자주 흔들리고 빈번하게 사라졌다. (1909년 1월) 안동. 춥다. 그 문풍지를 좀 넉넉하게 제대로 붙일 것이지.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아주 황소바람일세. 자고로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더 무서운 법 아닌가? 그나저나 그 요사이 석주가 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든 것 같으이. 그 대한협회인가 뭔가 그 얘기만이고. 양반이고 쌍놈이고 가리지 않고 회원으로 받는다지. 그뿐만이 아닐세. 뭐라더라? 국민? 참,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네. 백성이. 아니, 아무리 군주가 곤궁하기로서니 이리 근본이 흔들려서야 되겠나? 누가 왔나? 아니, 누구요? 많이들 놀라셨습니까? 상투를 잘랐더니 이리 못 알아보시는 게입니까? 접니다, 저. 석주입니다. 민권을 일으켜 세워 나라를 구하고자 만들어진 대한협회. 협회는 지회 설립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왔고 아버지는 호응했다. 또한 아버지는 스스로 모습까지 바꾸고 오로지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충근에만 매몰돼 있던 과거의 자신과 작별했다. 비켜라! 비켜! 에이, 더러운 꼬맹이들! 비켜! 이보시오! 그 애들한테 너무 심하지 않소? 이준영 선생, 마침 잘 만났습니다. 요사이 부친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뭐 잘못됐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일러주는 것이니 흘려듣지 마시고. 자, 그럼 수고하시오. 나는 일이 바빠서 이만. 아하, 비켜라! 이 꼬맹이들 비켜! 아이고, 이보시오! 사람 죽였소! 이제는 아주 외놈의 나라가 다 됐구만. 다 됐어! 외숙부, 어쩐 걸음이십니까? 준형이냐? 그래, 네 아버지가 모양이 귀괴하다 해. 내 구경이나 하려고 왔다. 네? 아니 비서 형님 아니십니까? 이 먼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나 원참 그 자네가 그 상투가 이보게 매제 자네 꼴이 그게 뭔가? 그 구경하러 내 앞서 버품까지 일이 한달음에 달려오신 겁니까? 석조, 자네 어쩌려고 일어나? 어찌 선비의 모습이란 말인가? 지금 안동에 입달린 선비들은 죄 자네 욕을 하고 있어. 동산과 우리 집 아이인 형식이, 또 집안 아이인 동삼이, 그리고 준형이마저 몹쓸 서양 문물에 사로잡혀 청맹관이가 돼 있네. 꾸짖고나무라도 모자랄 판국에 자네가 앞장을 서고 있다니 이 무슨 낭패란 말인가? 형님, 그렇다고 선비란 선비는 다 죽어버릴 수도 없고 의병도 아니 되고, 그러니 때를 기다리고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고 단체를 만들어야죠.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다섯, 다섯보다는 열. 언제까지 대롱 속 하늘만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기일수록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거늘. 이게 참 갈수록 태산이구만. 갈수록 태산이야. 그날 외숙부 아버지의 언쟁은 쉬 끝나지 않았다. 둘은 그렇게 밤새 토론인지 언쟁인지 모를 대화를 주고받았고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함께 잠들었다. 문 열어라! 문! 대체 무슨 일이냐? 이봐요. 왜 아침부터 남의 집 대문을 두들기고 난리예요? 석주 선생, 나와 함께 경찰서로 가야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보시오. 어르신이 당신 친구예요? 어딜 함부로 가라 말아요. 에헤이, 시끄럽다. 이 사람이 진짜... 이놈! 어디서 감히 행패를 부리는 게냐? 석주 선생께서 의병과 내통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어서 경찰서로 갑시다. 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준영 이규화, 중숙 박선영, 석주 김용준, 하인 김기철, 순사 방성준.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웅,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7화 대한협회.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7화 대한협회.
이 상룡을 당장 잡아들여! 서장님, 그런데 석주 이상룡을 잡아들이는 건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주는 안동 사람들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인물입니다. 경보, 그러니까 당장 잡아들이라는 거 아닌가? 보로소란 사상을 마구 퍼뜨리고 다니게 돼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야. 지금 석주가 대한협회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아니, 대한협회라면 김가진이 회장이 아닙니까? 김가진 그자 역시 바로 이곳 안동과 연관이 있는 자입니다. 동농 김가진. 김가진은 1908년 7월 남궁옥의 뒤를 이어 대한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석주, 보시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으이. 그간 안동에서 동산 일송과 더불어 협동학교를 세우고 계몽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 간간히 들었네. 고향에 그대를 따르고 믿는 이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네. 대한협회 안동지회 건립에 부디 힘써주시게, 석주. 대한협회의 안동지회 설립 요청. 아버지는 공감했고 지회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그 일은 일본 경찰을 자극하고 말았다. 석구주 선생, 이 오랜만이요. 이제 뭔가 좀 털어놓을 생각이 나시오? 이보시오, 서장. 대체 나를 잡아온 이유가 무엇이오? 비적그 때와 모의를 했다는 첩보가 있소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거 왜 이러시오? 비적이 아니라 의병이라고 해야 하나. 수년 전 가야산의 의병 기지를 만든 게 바로 석주 그대가 아니오? 아니, 그걸 어찌... 뭐 놀라지는 마시고 그저 이름 하나만 대시오. 석주가 알고 있는 비석그, 아니 의병의 이름 석자만 대시오. 이름! 이름이라.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는 있어도 없는 이름이요, 없어도 없는 이름이다. 호구를 위해 개밥도 마다하는 그대라면 또 모르겠어. 없는 이름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거지. 뭐야? 개밥! 석주! 준영 형님,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석주 어르신이 잡혀갔습니다, 형님. 아버지의 투옥 사실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달려온 이는 일송이었다. 훗날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만주벌 호랑이, 서러군 정서 참모장, 일송 김동삼. 형님, 지금 당장 안동 경찰서 갑시다. 가서 단판을 지읍시다. 아무리 이 나라가 일본 놈의 세상이 되었다지만 죄도 없는 사람을 이리 함부로 가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준영 도련님,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요? 예? 아니 석주 어르신께서 잡혀갔다는 게 참말입니까? 아이고 동네 사람들, 석주 어르신께서 어디 죄 지을 뿐입니까? 예? 여기 석주 어르신 은덕 한 번이라도 안 입은 사람 있으면 어디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없죠? 없지, 없어.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당장 경찰서로 갑시다. 당장! 모두가 투옥된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아버지께서 우려했던 건 자신의 투옥이나 고문에 대한 두려움 따위가 아니었다. 느리다. 너무 느려. 군대가 해산을 당했고 경찰권마저 저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이리도 쉽게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망에 걸리고 있다. 과연 이 땅에서 계몽을 통해 독립군을 기르는 일이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아이고 이놈들아! 석주를 석방하라! 석주를 내놔라 이놈들아! 이게 무슨 소린가? 서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밖에 안동 사람들이 싹 몰려왔습니다. 석주 선생을 당장 석방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라? 시위? 아니지. 섣불리 발포라도 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경보! 대책을 말해보란 말이다. 경보! 석주 선생을 석방하라! 석주를 석방하라! 안동경찰서는 지금 당장 석주 선생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투옥 이후 한 달이 못돼 아버지는 풀려났다. 갖은 회의와 압박에도 어떤 이름도 들을 수 없었던 일본 경찰. 안동 사람들의 항의 시위까지 열린 마당에 증거도 없이 아버지를 오래 가둘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그해 3월 임청각 앞 계몽나루에 수천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마침내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했다. 여러분, 나라가 외롭게 도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하자 합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떠나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반상이 어디 있습니까?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저와 함께 국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쓰러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는 모두 함께 의욕력을 길러 나라의 힘을 키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뜻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석주 김용준, 김가진 방성준, 일송 김기철, 안악 박선영.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우,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8화 배신.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8화 배신.
비서 형님,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석주 왔는가? 그래, 자네는 고생이 많았다지. 교남교육계 새바람, 협동학교에 50여 칸의 집을 내놓다. 형님,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 사람 석주 그만 좀 놀리시게. 자네가 옥에 있는 동안 나 역시 마음고생이 좀 있었으니 그저 그리만 아시게. 1909년 3월 대한협회 안동지회가 설립된 후 안동에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외숙인 비서 김대락이 협동학교의 교사로 쓰라며 자신의 집을 내놓았다. 위정척사만을 전가의 보도마냥 받들던 그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는 독 대한협회에서 유감을 통해 당시의 감회를 밝혔다. 늙으니 눈 어두워 죽은 듯이 누웠다가 창문에 기대어 대한서를 읽는다. 피부를 찌르는 말 마디마디 간절하니 두 눈에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시네. 아, 덥다. 아, 더워. 석주 어르신, 이것 좀 보십시오. 그래서 사법부와 재판소도 일본으로 넘어간답니다. 뭐? 아니, 사법과 감옥의 사무를 일본 제국에게 위탁한다? 이거 참. 1909년 7월 기요각서가 체결됐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대체 본회에서는 어찌 이리 더 조용하단 말인가? 아버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협회 본회에 항의의 서신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본회의 답신이 도착했다. 황제의 권한이 일본에 위탁된 1907년 이후 이미 사법, 경찰의 실권은 일본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법권을 넘겨준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니 이리 일비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지식인으로서 실력 양성에 힘을 쏟읍시다. 그리고 앞으로 지회 차원에서는 정치적인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니, 저들이... 어르신, 본회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요새 일진의 인사들과 교류가 잦습니다. 뭐야? 일진회? 아니, 일진회라면 송병준이가 만든 친일단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일본의 지도를 받기 위해 내치와 외교권을 일본에 일임해야 한다. 이리 주장해온 자들입니다. 대한협회와 일진회의 연합도모는 지회에도 커다란 타격을 안겨줬다. 아버지의 설득에 겨우 마음을 돌려 협회에 가입하려던 안동의 인사들마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석주!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오? 아니, 협회가 고작 한다는 게 다시 친일이오? 일진회는 일본의 앞자리가 아니냔 말이오! 의용병을 기르고 군사훈련을 한다기에 의병 항쟁을 아주 잊은 건 아니구나. 내심 이리 생각을 했소. 아니, 그런데 일진회라니. 내 이름 당장 빼주시오. 당장. 이후 아버지는 수차례 본회의에 각성을 요구하는 글을 보냈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버린 대세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잠이 안 오시는 겁니까? 미안하오.
내가 뒤척이는 바람에 당신마저 깨웠구려. 왜요? 협회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아니요. 참 부인, 낮에 경찰서에서 누가 다녀갔다고 하지 않았소? 참 빨리도 물으십니다. 협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더 자주 찾아와서 이것저것을 묻는데 여간 성가시지가 않습니다. 부인, 어디 멀리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살면 어떻겠소? 네? 다른 곳이라니요? 이 고대광실 넓은 집을 두고 어딜 가시려고요? 아니요. 그저 답답해서 해본 소리니 너무 개의치 마시오. 고래야 우라! 고래야 우라! 1909년 10월 26일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호해요! 호해! 이토 사망! 호해요! 호해! 선생님, 석주 선생님. 동산. 선생님, 당분간 몸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몸을 피하다니. 안중근의 의거 소식은 들으셨죠? 들었네. 장한 일이야. 하지만 선생님, 지금 일본 경찰이 신민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창호, 이동휘, 벌써 신민회 간부들이 여럿 구속이 됐습니다. 혹여 불똥이 선생님에게까지 튈까 두렵습니다. 벌써 그곳까지. 하지만 동산,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나는 아직 신민회와 깊은 연은 다 있지 않으니 그 일로 내게까지 추궁해 오지는 않을 게야. 동산, 그보다 예. 부탁이 있네. 다음번 경성에 가거든 지도를 한 장만 구해주시게나. 지도를요? 그래, 옛 고구려의 땅 만주까지 훤하게 나와 있는 지도 말일세. 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석주 김용준, 동삼 김기철, 본회 방성준, 우락 조경아.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웅,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9화 죽는 길과 사는 길,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9화 죽는 길과 사는 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정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음. 1910년 경술전 8월 29일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에 스스로 곡기를 끊고 순국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문 열어라! 문! 향사는 정신이 있나? 곡기를 끊은 지 벌써 20날이 넘었습니다요.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지. 죽을 가져와라. 내가 직접 먹이겠다. 아싸! 이놈이 나를 빨리 보내고 싶어 안달이구나. 오냐 이놈, 총포로 나를 쏘거라. 쏴! 퇴계의 11세 손이자 이모 김락의 시아버지인 향산 이만도, 그 역시 자정순국의 길을 택했다. 향산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제는 수시로 그를 찾아와 단식 중단을 종용했다. 향산, 전날에 만났을 때는 나보다 더 오래 살겠다더니 어찌 이리 되었는가 이 사람아. 어찌... 서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게. 달리 생각하면 이 또한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니겠나. 동산 유인식에 붙인 서파 유필령. 그는 평생의 친구인 향산이 곡기를 끊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왔다. 향산, 이 길밖에는 없겠는가? 너무 슬퍼 마시게나. 서파, 그보다도 내 부탁이 하나 있네. 부탁이라니? 나를 위해 200자크를 하나 지어주시게. 200자글? 제목도 없이 무슨 글을? 원 사람도 참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구만. 제목이야 곧 생기겠지. 서파, 그때가 오면 꼭 자네가 글을 써주시게나. 이 사람 향산, 내가 기력 없는 사람을 너무 오래 붙잡았나 보이. 향산, 나 이만 가네.
향사는 단식 24일 만인 10월 10일 순국했다. 서파유필령은 그의 장례 때 향산을 주도하는 200자 글을 찧었다. 이 천하의 살모사 같은 놈들, 기어이 나라를 팔아먹었구나.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마귀 같은 놈들.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에 아버지 역시 분노하고 오열했다. 아버지는 중추원으로 한 장의 상소문을 적어보냈다. 중추원장 김윤식은 보시오. 저 일진의 흉악한 괴수 이용구, 일본까지 가서 나라를 팔려한 송병준, 이 간신들의 목을 당장 베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우리 대안에 진정한 국민의 여론이 있음을 알게 하시오. 천번 만번 간절히 기원하오. 천번 만번. 그러나 이미 친일의 무리가 장악한 조선 총독부 중추원, 아버지의 상소에 답이 있을 리가 없었다. 나리만해! 간밤에 동문 어르신께서 그만 세상을 버리셨다 합니다요, 동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의병장으로 활약한 동은 이중원. 그는 나라가 망하자 단식했고 집안 숙부인 향산 이만두의 뒤를 이어 순절했다. 아버지는 10여 년 전 그와 함께한 맹서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다. 동은 함께 죽기로 한 맹서 어찌 있겠습니까? 그 맹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땀이 비오듯 합니다. 허나 모두가 죽는 길만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석주는 욕됨을 무릅쓰고 사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날의 그 맹서는 가슴속 깊이 서슬퍼런 검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사는 길이 죽는 길만 못하다 싶거든 언제든 꾸짖으러 오십시오. 언제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일본 통감 방성준, 서파 김기철, 석주 김용준.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웅,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10화 지도,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10화 지도.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철도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철도국이요? 1935년 어머니의 대상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더니 기어이 철도국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이보시오. 이곳으로 기차가 지나간다는 게 사실이요? 아유, 저야 모르죠. 저야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측량만 할 뿐입니다. 아하, 이보시오. 이곳은 400년 된 집이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이리 허물어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전 뭐 아는 게 없어서요. 아직 뭐 최종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요. 이건 그냥 그 기본적인 측량입니다. 기본적인. 낭패스러웠다. 나라를 찾고자 만주 땅을 떠돌다 빈손으로 돌아온 것만도 억울한데 이제는 400년 지켜온 유물이 빈 언덕이 되게 생겼다. 지난 시절 압록강에 몸을 던져넣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준영아, 너 고구려의 땅이 어디까지였는지 아느냐? 이곳을 한번 보거라. 이 넓은 만주 벌판이 모두 고구려의 땅이었느니라. 1910년 가을, 아버지는 내내 만주 땅이 훤히 보이는 그 지도만 들여다보았다. 대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알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 아니, 일송. 아니, 어쩐 일로 교실까지? 어쩐 일이기는요. 형님이 보고 싶어서 왔죠. 뭔 싱겁기는. 근데 어디 먼 길이라도 떠나는 게야? 웬 짐 가방인가? 네, 서간도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어? 서간도? 아니, 만주에? 아니, 거긴 왜? 네, 그간 신민회와 함께 준비해 온 것도 있고 석주 어르신께서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응? 아버지께서? 그 무렵 아버지가 왜 그리 만주 지도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일송 김동삼을 시켜 서간도 일대를 둘러보게 했다면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버지는 망명을 계획 중이었다. 아버지, 일송이 떠났습니다. 그래. 아버지, 길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길이 멀다. 그래, 먼 길이지. 허나 길이야 어디 멀어서 문제더냐. 그간 너무 많은 길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멀고 험하더라도 길이 있다면 가야지. 갈 길이 있다면 즐거이 가야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버지, 날이 차구나. 준영아, 이만 들어가자꾸나. 참, 아버지. 막아서 될 일이라면 막았을까?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며, 아니 가시면 안 된다며 그때 막아섰더라면 어땠을까? 여보시오,
이게 무슨 일이요? 시끄럽다. 저리 비켜라. 지금부터 이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 이상한 문서가 보이면 즉시 가져오도록. 하이! 이놈들! 이게 무슨 짓들이냐? 아녀자들만 있는 집안에서 무슨 행패야? 이 집인 네 집인 줄 알고도 이러는 게냐? 잘 알고 있다. 99간 임총각 근호 주인 조선노 양반 이상용의 집이 아닌가. 시카시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조선은 없다. 마사카 서르마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 이상용 이준용 어디 갔나? 어딜 갔든 니놈들이 알아서 뭘 하려느냐? 어서 썩 꺼지거라 이놈들! 어이 못들 하는가. 아사 뒤지라니까. 아사. 하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도가 아닌가. 이게 어디서 나왔나? 이상용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용의 방에서 지도가 나왔다. 지도라. 아유, 대감마님, 왜 이제들 오십니까요? 아니 김서방,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낮에 일본 경찰이 다녀갔습니다요.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다고요. 시마님은 알아두셨고요. 놈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머니? 어머니! 준영아, 괜찮다. 그래, 나가서 일은 잘 보았느냐? 네, 부인, 몸은 좀 어떻소? 괜찮습니다. 잠시 놀랐을 뿐입니다. 나리마님, 손님이 오셨습니다요. 손님이? 아니 이 밤중에 웬 손님이? 석주 어르신, 울진에서 온 주진수라고 합니다. 주진수? 김서방, 손님을 사랑으로 모시게. 주진수. 그는 신민회에서 온 사람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측량기사 방성준, 허은 박선영, 준형 이규화, 석주 김용준, 동삼 김기철, 우락 조경아.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우,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11화 가자 서간도로.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